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하여 솔직한 생각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알림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어느새 흰머리가 늘어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는 없던 통증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조용히 찾아오는 일이다. 젊은 날, 나는 늙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안다고 여겼으나 실은 알지 못했다. 그저 나이가 많아지면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비로소 안 것은 늙음이란 단지 몸의 쇠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음이 변하는 일이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일이다. 나는 오래 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얻었고 또 잃었다. 무엇보다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라는 점이다. 젊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다. 명예도, 재물도, 인정도, 자리도.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을. 문제는 안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르지 않는다.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은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괴롭다. 놓지 못해서 괴롭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더 괴롭다.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다. 나 또한 여전히 배우는 중이며 여전히 서툴다. 다만 내가 살아오며 겪은 일들을, 내가 붙잡았다가 놓았던 것들을,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이 중에 나와 비슷한 나이에 이른 이가 있다면, 그가 나의 이 더듬거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글은 의미가 있으리라.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명예에 대한 집착,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 세 가지는 젊을 때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무게가 된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서두르지 않겠다. 마음이라는 것은 급히 몰아붙인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명예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젊은 날, 나는 명예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으며, 기억되고 싶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볼까?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과연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존재이기에 그들의 눈길과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했고 꾸중받지 않기를 바랐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승진을 원했고 인정받기를 바랐으며 존경받고 싶어 했다. 나 또한 그러했다.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 나는 훌륭한 관리가 되고 싶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것만은 아니었다. 내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원했고 역사의 한 줄이라도 남기를 바랐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글이 세상에 널리 읽혀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를. 어제 칭송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비난하고 오늘 높이 받드는 사람을 내일은 잊어버린다. 세상의 기준은 늘 흔들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 세상은 나를 금세 잊었다. 어제까지 나를 찾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사람을 찾았다. 내 자리에 다른 이가 앉았고 사람들은 그를 높였다. 처음에는 섭섭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분했다. 내가 그토록 애쓰며 일했건만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인가.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물이 흐르면 자리가 메워지듯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는 다른 이로 채워진다. 명예를 좇는 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없다는 데 있다. 조금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원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게 된다. 마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과 같다. 그래서 명예를 쫓는 사람은 평생 허기진 채로 살아간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특히 나이가 들면 명예에 대한 집착은 더욱 위험해진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설령 지금 인정받지 못해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희망마저 희미해진다. 이미 대부분의 기회는 지나갔고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절박해진다. 죽기 전에 무엇이라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힌다. 은퇴 이후의 삶이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직함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명함에 적을 직함도 없고 아침에 출근할 곳도 없으며 나를 찾는 전화도 뜸해진다. 그때 느끼는 상실감은 참으로 크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은 무너진다. 나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몹시 불행해하는 모습을, 자신이 이룬 업적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것은 슬픈 일이다. 그들은 여전히 명예라는 허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명예가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명예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칭찬받기 위해 선행을 하며 기억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치는 명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한 일에 칭찬받지 못해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나가는 데에 가치가 있다. 그것이 진짜 삶이다.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할까? 100년 후에는, 1000년 후에는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 해도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미 죽어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평생을 명예를 좇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마치 숨 쉬지 말라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나 또한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때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예전보다는 덜 신경 쓰이고 예전보다는 덜 서운하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마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걷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명예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외로울 때 명예가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 아플 때 명예가 통증을 덜어주지 않는다. 슬플 때 명예가 위로해주지 않는다. 명예는 그저 허상일 뿐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 진실한 관계가 우리를 지켜준다. 가족, 친구, 이웃,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떳떳한 양심,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찬란한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여유, 그런 것들이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명예를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여전히 할 일은 해야 한다. 다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한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 어느 노인이 매일 아침 동네 골목을 쓸었다고 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깨끗한 골목을 보는 것이 좋아서 쓸었다. 그것이 명예 없는 삶의 아름다움이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나는 이제 안다. 명예는 늙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예는 젊을 때 잠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나이 들면 우리를 내팽개치고 떠나간다. 그러니 일찍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명예 대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진실을 붙잡아야 한다. 내 마음의 진실, 삶의 진실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속으로 쌓이는 깊이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내 길을 갈 뿐이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그것이 나이 들어 가야 할 길이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사람은 왜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오래된 물음이다. 아마도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봐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란다. 공부를 할 때도 비교했다. 누구는 몇 등을 했고 나는 몇 등을 했는지. 친구들과 비교했고 형제와 비교했으며 동네 아이들과 비교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는 어떤 대학에 갔고 누구는 어떤 직장에 들어갔으며 누구는 얼마를 버는지 끊임없이 비교했다. 젊을 때는 그 비교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저 사람이 저만큼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나를 채찍질했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다. 비교는 경쟁을 낳았고 경쟁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비교의 무게는 달라진다. 젊을 때의 비교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비교는 뒤로 잡아당기는 무게가 된다.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절망하고 이미 지나간 기회를 놓쳤다며 후회하게 된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비교는 더욱 잔인해진다. 은퇴 후의 생활을 비교한다. 누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누구는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누구는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 누가 먼저 죽었는지까지 비교한다. 그 친구는 벌써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 있네. 그런 말 속에도 비교가 숨어 있다. 나 또한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다. 벼슬길에 있을 때는 동료들과 비교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누가 더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글을 쓸 때도 다른 학자들과 비교했다. 누구의 글이 더 많이 읽히는지, 누구의 이론이 더 인정받는지. 그러나 깨달았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비교의 기준은 끝없이 올라가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잡으려 평생을 허덕인다. 더 큰 문제는 비교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내 삶을 보지 못한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느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느라 내 걸음을 잃어버린다. 나는 오랫동안 빠른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일찍 성공한 사람,
빨리 부를 이룬 사람.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저렇게 빠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더딘가? 그 생각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알게 되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늦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마다 자기 속도가 있고 자기 때가 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핀다. 봄꽃이 가을꽃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그저 각자의 때에 피는 것이다. 내가 늦게 깨달은 것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젊어서 알았던 것을 나는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은가?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늦게 안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찍 알았다면 그 깊이를 몰랐을 것이다. 오래 헤매고 오래 고민했기에 깨달았을 때 그 의미를 절실히 알 수 있었다. 비교는 내 인생을 남의 기준에 맡기는 일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고 남들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내 삶은 사라진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나는 시장에 갔다가 두 농부를 보았다. 한 농부는 자신의 배추밭을 자랑했다. 올해 내 배추가 얼마나 큰지 보게. 이웃집 배추보다 훨씬 크지 않은가. 다른 농부는 조용히 자신의 밭을 가꾸었다. 그의 배추는 크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키워진 것이 보였다. 내가 물었다. 이웃집 배추가 더 큰데 서운하지 않소? 그가 답했다. 내 배추는 내 식구가 먹을 만큼이면 충분하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자랐는지가 중요하지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비교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강요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충분한가, 의미 있는가, 진실한가이다.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교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비교할 것이 명확했다. 직급, 월급, 승진.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비교의 기준이 모호해진다. 그래서 더욱 불안해지고 더욱 비교하게 된다. 김 선배는 자식들이 잘 되어서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 선배는 건강해서 매일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박 선배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사는데 나는 할 것이 없어서 이런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남이 가진 것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남의 장점만 보이고 내 장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뒤처진 것 같다. 나는 한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니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 다투고 재산 때문에 친구를 의심하며 재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자식이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며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다. 그러나 그것도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었다. 자식과 자주 만나지 못해 외로워하는 부모도 있었고 자식에게 신경 쓸 일이 많아 오히려 편하지 못한 부모도 있었다. 건강한 사람들도 부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니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러나 건강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저마다 하나씩은 아픈 곳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깨달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가진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누구나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다. 비교는 그중 한 면만 보게 만든다. 남의 강한 면과 내 약한 면을 비교하게 만든다. 그러니 비교할수록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비교를 멈추면 무엇이 보일까? 내 삶이 보인다.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고 내가 이룬 것들이 보이며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인다. 그것들이 비록 남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게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자식이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비교를 멈추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남을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뒤처진 것 같아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 내 속도로 가면 된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멈춰 서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경기가 아니다. 인생은 산책과 같다. 저마다 자기 길을 걷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산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들길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빨리 걷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는다. 그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고 남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내 것과 견주지 않는 것이다. 남이 잘 되었다고 내가 못된 것이 아니며 남이 어렵다고 내가 잘된 것도 아니다. 각자의 삶이 있을 뿐이다. 어느 노인이 말했다. 젊었을 때는 모두가 같은 산을 오르는 줄 알았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오르는지,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 비교했지.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우리는 각자 다른 산을 오르고 있더군. 내가 오른 산에서 본 풍경과 내가 오른 산에서 본 풍경이 다를 뿐이지. 그 말이 옳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산을 오르고 있다.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경험을 하며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 비교할 필요도 없다. 비교를 버리면 비로소 내 삶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남의 눈으로 본 내 삶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내 삶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한 내 삶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느낀 내 삶을 그때 알게 된다. 내 삶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 없는 삶은 자유롭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나답게 살면 된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감사하며 살면 된다. 셋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버려야 한다. 후회만큼 인간을 괴롭히는 것도 드물다.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되풀이해서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후회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마치 망령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 잠자리에 누우면 지나간 일들이 떠오른다. 잘못된 선택, 놓친 기회, 상처 준 말, 하지 못한 일, 그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잠을 설치게 한다. 나 또한 후회하며 살았다. 아니, 지금도 후회한다. 젊은 날 더 공부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그르친 것, 용기를 내지 못해 기회를 놓친 것. 후회의 목록은 끝이 없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후회할 일도 많아진다. 잘못 내린 결정, 잘못 선택한 길, 잘못 보낸 시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이 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선택할 수도 없다. 후회는 단지 현재의 시간을 갉아먹을 뿐이다. 후회가 해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후회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못 느낀다. 나는 한 친구를 보았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다.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고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 실패를 후회하며 살았다. 그때 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도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는 늘 그 말을 반복했다. 그 후회가 그의 남은 인생을
모두 어둡게 만들었다. 어리석은 일이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 그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후회 때문에 현재마저 망치게 된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기회도 보지 못하고 미래의 가능성도 닫아버린다. 후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한 일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이다. 둘 다 괴롭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도전했더라면, 그때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하지 않은 일은 영원히 미완으로 남는다. 한 일은 비록 잘못되었어도 경험이 되지만 하지 않은 일은 영원히 만약으로만 남는다. 그 만약이 우리를 괴롭힌다. 나도 하지 않은 일들이 많다. 더 용감하게 살지 못한 것, 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 더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한 것,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위험을 피하고 변화를 두려워했다. 그것들이 후회로 남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후회를 내려놓아야 한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잘못을 인정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실수를 받아들이되 그것으로 자신을 계속 벌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젊은 날의 실수들, 어리석은 선택들, 후회스러운 행동들, 그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었을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 깨달았다. 그때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했고 지금처럼 경험이 많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때의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불공평하다. 10년 전에 나는 10년의 경험이 없었다. 20년 전에 나는 20년의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니 그때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후회를 내려놓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때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또한 후회를 교훈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다.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실패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찾아내면 후회는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나는 벼슬살이를 하며 많은 실수를 했다. 잘못된 판단도 했고 어리석은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그 실수들이 나를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배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후회를 내려놓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곧 과거가 된다. 그때 가서 그때 현재를 잘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 그것을 생각하면 더욱 현재가 소중해진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시간이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며 오늘 느껴야 할 감정을 느껴야 한다. 어느 노승이 말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네. 살아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지. 그러니 현재를 잘 살게. 그 말이 참으로 옳다.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한다. 문제는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후회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제 후회가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래, 그때 잘못했지.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지금을 살아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나면 후회는 조금씩 물러난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후회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과거를 잊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여전히 기억 속에 있다. 다만 그것이 현재를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과거를 추억으로 간직하되 짐으로 짊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찾고 배운 것을 정리하며 감사할 것을 발견한다. 문제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은 없다. 완벽한 선택만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후회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더 잘 사는 것이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미래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후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지혜다. 오늘을 잘 지키는 것이 과거를 가장 잘 보내는 일이다.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니 후회는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아야 한다. 마무리 비움으로 채우는 삶. 이제 글을 마칠 때가 되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간단하다.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더하는 삶을 산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얻으며, 더 많이 이루려 한다. 그것이 젊음의 방식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욕심을 줄여야 한다. 명예에 대한 집착, 남과 비교하는 마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다. 힘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으며, 미래가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짐을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 없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짐이 많아서가 아니다. 내려놓지 못해서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고 마음에 담은 것을 비우지 못해서 무겁다. 그러니 가벼워지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부수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내려놓으면 진실을 붙잡을 수 있다. 비교를 멈추면 자기 삶을 발견할 수 있다. 후회를 놓으면 현재를 살 수 있다. 이것이 비움으로 채우는 삶이다. 나는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 여전히 명예가 신경 쓰이고, 여전히 비교하며, 여전히 후회한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조금씩 내려놓고 있고,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한 번에 모두 버릴 수는 없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가면 된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으며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지면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만이 아니다.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 젊음을 잃지만 지혜를 얻고 힘을 잃지만 평온을 얻으며 욕망을 잃지만 자유를 얻는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남과 비교하며 보낼 것인가? 명예를 좇으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충실히 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나는 결정했다.
명예보다는 진실을, 비교보다는 감사를, 후회보다는 현재를 선택하기로.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잊더라도 다시 기억하며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기로. 이 글을 읽는 이들도 각자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나와 같은 결정일 수도 있고 다른 결정일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숨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가벼워지며 그렇게 조금씩 자유로워지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신에게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 실수하고 후회하며 때로는 어리석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온해지면 된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이 와 있을 것이다. 해가 지고 있다.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간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명예를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며 후회를 놓는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할 지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 글을 마친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다. 부디 평안하시기를.